자, 오늘 24일차 수업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어제 마지막에 이거 해보다가 끝이 났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이제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지금까지 해온 과정들이 이해가 잘 차곡차곡 되어 있으신 분들은 얘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동안 해왔던 과정이 아직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얘가 좀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지금 현재 수준을 잘 판단하시고, 부족하신 분들은 좀 복습을 꾸준히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미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은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처럼 하시면 앞으로도 큰 문제 없다 라고 느끼시면 돼요. 자, 일단 이거 기능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리스트 쪽이니까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리스트 얘를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아티클 리스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딱 입력을 하면 이 앱단에서 이 명령어를 판단을 하고 아티클 리스트, 아 얘구나, 그러면 얘를 실행하게끔 우리가 설계를 해놨죠. 그러면 아티클 컨트롤러에 있는 show list, 이 친구가 실행이 된다라는 건데, 이 친구가 하는 일을 보니 게시물 목록이라고 하는 그냥 출력 하나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한테 뭐 시켜요? 뭘 부탁하죠? 네, 아티클스,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좀 갖고 와봐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얘는 본인이 갖고 오는 건 아니죠. 네, DAO한테 한 번 더 명령을 하고요. 그럼 DAO가 이 아티클 get articles라는 메서드가 실행이 됐을 때 이런 쿼리를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날려준다. 그 결과 리스트 맵의 형태로 아티클 서비스한테 리턴을 해주게 되는데, 얘가 그걸 받아서 새로운 어레이 리스트 하나를 만들어서 지금 DAO한테 받아왔던 리스트 맵을 형성된 포문을 통해 순회를 시켜서 순차적으로 아티클 객체를 만들어 버리죠. 그쵸? 객체를 만듦과 동시에 새로 만들었던 어레이 리스트에 담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그걸 리턴해주고 있는 거고. 그쵸? 그러면 아티클 컨트롤러는 아티클 어레이 리스트 형태의 아티클스를 돌려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아티클 객체로 조립된 데이터들이 리스트 형태로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각각의 방번호를 부여받아서 그걸 가지고 얘가 사이즈가 비어있으면 없다, 안 비어있으면 그냥 순회해서 보여주는 딱 이런 로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작성자 명을 보여줘야 돼요. 그쵸? 작성자 명을 보여주려면 지금 우리 현재 데이터베이스 상태에서 보면 우리가 어제 이것까지 추가를 했었잖아요. 멤버 아이디. 그쵸? 자, 이제 게시물이 작성이 되면 무조건 이 게시물은 누가 썼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죠. 이게 없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애초에 멤버 아이디도 낱너리고, 멤버 아이디도 낱너리고, 그리고 로그인을 안 하면 애초에 게시글을 못 쓰게끔 우리가 막아놨잖아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 데이터죠. 누가 썼는지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어쨌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이제 멤버 테이블과 조인을 해서 작성자 명이라고 하는 컬럼을 하나 조회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코드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수정하긴 해야죠. 보여주는 부분에 없으니까. 네, 수정은 하는데 요 코드에서 어떠한 로직이 추가가 돼야 되나요? 그런 건 전혀 필요 없죠. 어차피 DAO가, 이게 서비스가 아티클 전체 데이터를 가져올 거잖아요. 그 서비스한테 가보니까 얘는 DAO한테 명령해서 가져오고 있는 거고, 그럼 우리가 애초에 가져오고 있는 쿼리문이 이건데 얘를 여기서 한번 그대로 날려보면 이거 줄바꿈도 같이 해보죠. 자, 지금 여기서 날리고 있는 쿼리가 이거랑 동일한 거죠. 이걸 그냥 날리면
그냥 가져올 거니까. 근데 이 데이터를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쿼리를 실행시킨 결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데이터를 자바한테 넘겨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데이터가 조회가 된 이 결과가 작성자 명까지 갖고 있게 만들어 버리면 우린 그거 받을 거잖아요, 자바가. 그렇죠? 일단 그러려면은 쿼리를 좀 수정을 해야겠네요. 지금 당장은 작성자 명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쿼리를 멤버 테이블과 조인을 하는 쿼리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얼리어스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여기도 이점의 멤버 아이디. 이 쿼리를 짜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인 연습을 벌써 2번의 과정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조인 쿼리 짜는 게 어렵다, 그럼 전에 했던 내용을 복습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얘는 이미 우리가 2번이나 했으니까. 그죠? 조인을 했다, 그럼 O는 무조건 O는 세트고, 조인을 했을 때 두 테이블을 어떤 기준으로 연결할 건지 연결 기준을 온절에 적어주는 거고. 그렇죠? 이거 말고는 사실 셀렉트 할 때 내가 필요한 정보 뽑아내는 거, 그리고 얼리어스 별명 들어갔으니까 별명 붙여주는 거, 이거 말고는 뭐 특별히 다를 게 없는 거죠. 여기까지 했을 때 나오잖아요. 근데 이 결과를 우리는 어쨌든 최신 글을 맨 위에 올려놔야 되니까 정렬까지 해주는 거죠. 그쵸? 여기도 해줘야겠다. 이거 지금 보시면 정렬에 아이디가 어떤 테이블의 아이디인지 지금 안 나왔잖아요. 입력을 안 해줬어요. 근데 사실 얘도 해주는 게 맞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명확하게 적어주는 게 변수를 아예 차단할 수 있는 거라서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를 기준으로 나는 역순으로 조회할 거야 라고 한 거죠. 결과는 뭐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방금 전에 얘가 없었어도 된 이유는 지금은 어떤 걸 갖다 써도 같은 결과라 그래요. 크게 다르지 않아서. 다르긴 할 텐데, 다르긴 하죠. 다르긴 한데 얘는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된다, 이거 안 해도 그냥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하다가 나중에 당연히 됐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대로 안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명확하게 써주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이렇게 쿼리를 날려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뽑아냈죠. 여기서 사실 얘 필요 없어요. 멤버 아이디 이거는 조회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얘를 지금 같이 한 이유는 뭐냐면, 얘를 안 할 거면요 A.** 전부 다 가져오겠다가 아니라 이 컬럼, 이 컬럼, 이 컬럼, 이 컬럼, 이 컬럼 써줘야 되잖아요. 그거 귀찮으니까 그냥 다 가져와 놓고 얘만 활용 안 하면 돼요. 그냥. 그쵸? 자, 그러면 이 쿼리를 날렸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 결과를 자바가 받아 오려면 여기를 수정을 해줘야겠죠. 그쵸?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 쿼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동근님이시죠? 네. 아, 네. 여기다가 좀 접목을 시켜 보겠습니다. 얘도 줄바꿈을 여기서는 귀찮으니까 하지 말죠. 이거는 이만큼. 뭐야? 됐네? 뭐지? 자,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 요거 콜론은 없어도 되니까 세미콜론을 빼주고. 자, 여기서는 우리가 변수로 뭔가 받을 게 없죠. 단순 조회니까 조건을 걸어서 조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조건 걸려있는 이 온절 같은 경우는 조인을 하기 위한 조건인 거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웨어 아이디는 뭐
왜요? 로그인 아이디는 뭐 이런 식으로 조건 거는 게 없으니까 뭐 파라미터를 추가한다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죠. 그냥 쿼리만 바꿔버리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쿼리가 실행된 결과, 우리가 좀 전에 SQL 로그에서 확인했던 이 결과, 이제 얘를 받아올 거잖아요. 그쵸? 얘를 누가 받아요? 일단 서비스가 한번 받겠죠. 그쵸? 서비스가 받아서 얘가 뭐 한다고요? 네, 아티클로 조립하죠. 압축을 풀면서 바로 아티클 DTO를 활용해서 아티클이라고 하는 객체로 재조립을 하잖아요. 그쵸? 이걸 조립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사실 이거 조립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키로 꺼내와도 돼요. 이 과정 없애고 그냥 아티클 DTO 아예 안 쓴 다음에 우리 필요한 곳에서 그냥 키, 이거 아티클 맵이니까 순회해서 맵으로만 풀어놓은 다음에 이 맵에서 그냥 키로 꺼내와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능을 아티클에 있는, 아티클 DTO에 있는 이 생성자를 통해 압축을 풀고 아티클 객체로 다시 재조립하는 이 과정을 굳이 하는 이유는 편하니까. 이건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아티클을 가져오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아티클로 조립을 원해? 그럼 이거 갖다 쓰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거 보면은 두 군데서 쓰고 있어요. 리스트 쪽에서 한번 쓰고 있고요, 디테일 쪽에서 한번 쓰고 있어요. 여기도 아티클로 조립 안 하면요, 그냥 아티클 맵에서 그냥 키로 꺼내와도 돼요. get key 하는 걸로. 근데 편하니까 이게 더. 그리고 실제로 DTO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점은 딱히 별로 없어요. 오히려 코드가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별로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로 데이터의 안정성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티클 DTO를 이렇게 생성자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얘가 아티클로 재조립을 했어요. 자, 컨트롤러에 이제 와가지고 그러면은 SQL 로그에 이런 데이터, 바뀐 데이터, 조회 결과가 바뀌었겠죠? 이 데이터를 자다가 받았으니까 나 그럼 이제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가? 한번 해보죠. 작성자 작성 1도 추가해볼까요? 작성 날짜 이렇게. 이거는 닫지 말자. 이렇게만. 그러면 여기에 추가돼야 되는 게 작성자 S, 그리고 작성 날짜도 S,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티클로 재조립이 됐으니까 아티클 안에서 쓸 수 있겠지 하고 아티클을 검색을 해보면 요 안에는 없죠. 왜 없어요? 안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추가를 안 했으니까. 그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준비를 재조립을 할 때 여기다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새로운 정보가 넘어온 건 맞아요. 지금 멤버 아이디도 그 전에도 넘어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재조립을 안 했잖아요. 그럼 못 쓰는 거죠. 만약에 멤버 아이디 쓰고 싶다, 여기다가 변수부터 하나 만들고, 변수 하나 만들고, 이 변수 활용해서 재조립하는 과정, 이거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이제 멤버 아이디 쓸 수 있죠. 근데 우리 이거 필요 없잖아요. 얘는 필요 없죠. 얘는 그냥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서로 조인할 때 매칭시키려고 만들어놨던 컬럼이니까. 그럼 얘는 사실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그럼 우리 필요한 거 뭐예요 지금? 제 거 쿼리 기준으로 저는 별명을 지어놨기 때문에 저 writer name이라는 변수 이름을 쓸 거고, 키도 얘예요. 그래서 하나 만들고 얘 이름을 writer name으로 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재조립을 해주는 과정을 하나 거쳐야만 한다. 이걸 안 해놓고 여기서 뭘 쓰겠다? 애초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꺼내보면 writer name 쓸 수 있고요. writer name 넣어보면 문제 없죠 일단. 그리고 작성 날짜, 얘도 가져오기로 했으니까 얘는 업데이트 데이트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우리가 처음 작성을 할 때 REG 데이트, 이건 최초 작성일이죠.
등록 날짜거든요. 근데 업데이트 데이트는 뭐예요? 수정하면 바뀌죠. 근데 리스트 같은 데에서 보여주는 작성 날짜는요, 업데이트 데이트를 보여주는 게 맞아요. 둘 다 보여주는 곳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보통은 업데이트 데이트를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같이 추가해 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작성 날짜지만 수정한 날짜가 그냥 나오게끔 보통 그렇게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것도 그냥 쓰는 거 아니었죠? 네, 우리 유틸 만들어 놨잖아요. 좀 깔끔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유틸에 있는 데이트타임 포맷, 이거 이름은 저랑 다를 수 있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안에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얘는 알아서 포매팅까지 한 결과를 보여줄 거니까. 그쵸? 이러고 나서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자, 얘랑 비교해 가면서 볼게요. 자, 지금 3번 글 제목 ASDKL 맞죠? 작성자 테스트, 작성자 테스트 맞네요. 그쵸? 문제 없는 거죠? 2번 뭐 테스트 투고, 테스트 투고, 작성자 테스트 투고 맞네요. 그쵸? 문제가 전혀 없잖아요. 잘 가져왔죠. 그쵸? 자, 우리가 이 기능을 만들면서 생각했어야 되는 거는 사실 별거 없는 거예요. 이 조회된 결과가, 이 쿼리가 날아갔을 때 DAO에서 날리고 있는 이 쿼리가 날아갔을 때 실제로 조회된 결과, 여기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결과, 얘가 자바로 넘어오는 거고, 자바로 넘어왔을 때 얘를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여기다 어떤 데이터가 추가가 돼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자바에서 그냥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은 2개밖에 조인을 안 했지만 만약에 나중에 여기다가 조인 하나 더 한대요. 데이터가 더 늘어나겠죠. 그럼 그거를 쓰기 위한 환경만 만들어주면 그냥 뭐든 다 갖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주의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 정도는 이겁니다. 쿼리를 날렸을 때 나온 결과를 자바가 넘겨받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select 이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만 해봅시다. 자, 쿼리가 이렇게 2개가 있대요. 얘를 실행하면 아티클 테이블 전체 결과가 나올 거고요. 얘를 실행하면 컬럼 3개만 나오겠죠. 내가 이거 3개만 필요해요, 자바에서. 만약에. 그럼 쿼리 이렇게 날릴 거잖아요. 그쵸? 아니면 이렇게 날려놓고 이 중에서 내가 필요한 거 3개만 갖다 쓰겠죠. 이해되시죠? 내가 지금 아티클 테이블을 조회했다고 해서 무조건 아티클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 다 가져온 다음에 그거 가지고 뭔가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쿼리를 날렸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이 달라진 결과를 자바가 직접 받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SQL 요구를 사용을 안 하면 이 안에서 이 쿼리에 대한 결과를 눈으로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당장에 여기 들어있는 모든 컬럼을 쓸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한번 투스트링 같은 걸로 뽑아 봐야 어떤 데이터를 가져왔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확인하면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개발하는 과정에서 쿼리 짜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얘를 사용해서 한번 먼저 보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넘어올 것인가에 대해. 지금 이 개념은요, 여러분들 끝까지 가져가야 될 개념이에요.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게 되면, 자바랑 같이 연결해서 다루게 되면 웹 환경을 만들든 앱 환경을 만들든 다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결국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넘어올 거고, 이 넘어온 데이터를 내가 쓰기 위해 뭐 조립을 하는 과정이 있으면 조립을 하는 거고, 조립하는 과정이 없으면 그냥 압축 풀어서 쓰는 거고, 딱 이렇게. 중요한 건 이걸 가져오는 거다라는 겁니다. SQL 요구에 뜨고 있는 얘를 가져온다가 아니라 SQL 요구는 그냥 보기 위한 용도고, 어쨌든 쿼리가 실행된 결과를 가져와서 자바가 컨트롤을 하는 거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시 리스트 기능은 이제 되는 거 확인했잖아요. 별로 문제 없죠? 그럼 끝났어요 이제. 그럼 우리 이제 디테일 가면 되죠. 디테일은 더 쉽죠? 얘는 더 쉬워요. 왜냐면 과정 하나가 빠지니까. 그리고 그 과정들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쓸 것도 없어요. DAO로 가서 get article 하는 쪽을 가보면 얘도 그냥 아티클 테이블 안에서만 찾고 있잖아요. 이러면 작성자명 때려 죽어도 못 가져오죠. 그러니까 조인하는 쿼리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얘를 좀 가져다가 쓰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는 공통이니까 이렇게. 근데 모두 다 가져오는 거는 필요가 없으니 얘도 이것도 갖다 써도 되겠네요. 그럼 사실 여기까지 쿼리가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기능 어차피 여기까지 똑같으면은 하나 가지고 못하나? 이건 안되죠. 왜냐면 얘는 조건이 무조건 필요한 애니까. 내가 디테일 뒤에 오는 글 번호,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에 있는 글 번호에 따라서 그 글만 가져와야 되니까. 그쵸? 뭐 굳이 해본다고 하면 얘를 안 쓰고요, 얘 하나 쓴 다음에 얘를 가져오고 나서 내가 입력한 글 번호랑 이 가져온 결과 중에 있는 글 번호랑 일치하는 게 있냐 찾아가지고 뭐 할 수도 있기는 해요. 굳이 그냥 간단하게 하나의 글 가져오는 쿼리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본인이 느꼈을 때 난 이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실제로 이 정도에서는 전혀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쿼리는 그럼 끝났네요. 이거 더 건드릴 게 없네요. 그쵸? 온절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웨어절 와서 조건 해보면 오겠죠? 이것도 한번 날려볼까요? 이거는 여기서 하죠. 여기서 오더바이 대신에 그냥 웨어절 들어간 거잖아요. 아이디는 뭘로 해볼까요? 여기가 근데 무슨 아이디인지도 알려줘야 되겠구나. 얘는 글번호니까 a.id가 맞겠죠? 여기 a.id 글번호를 한 2번이 테스트 2니까 얘로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잘 나오죠? 그리고 뭐 3번 해볼까요? 잘 나오네요. 그러면 이것만 가져오면 이 결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결과만 잘 가져오면 우리 조립하기 위한 환경까지 다 세팅해놨으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거죠. 여기서 쿼리 수정 완료됐고 서비스에 얘가 한 줄의 데이터를 압축시킨 형태로 외부로 가져올 건데 가져와서 받았잖아요. 이거 비어있으면은 널 줄 거고 안 비어있으면은 아티클로 조립해서 줄 거고. 그러면 우리 컨트롤러에서는 아티클로 조립된 거를 받았죠. 그럼 여기서 뭐 말해주면 돼요? 작성자 해놓고 여기도 작성자니까 S 그리고 여기를 아티클에 쓸 수 있는 라이터 네임 보여주면 끝이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잘 나오잖아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실제로 건드렸어야 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수정했어야 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쿼리 수정하고 나면 사실상 보여주는 거 추가 말고는 없어요, 건드릴 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게 지금까지 해왔던 게 이해가 잘 되신 분들은 이게 되게 쉬웠을 거다. 근데 이해가 안 된 분들은 이게 어려웠을 거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저 건드린 게 별로 없잖아요. 이걸 이해하고만 있었으면은 그냥 쿼리 수정하고 여기서 보여주는 거 추가하면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기능이었죠, 하기가.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애초에 여기까지 생각이 발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수정하고 어떻게 만드느냐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새로운 기능을 하기 위해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진짜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자바랑 DB 딱 두 가지만 섞고 있잖아요. 근데 조만간에 이제 웹 프론트 부분 들어가고, 프론트 들어가고 나면 JSP까지 섞기로 했죠. 지금은 우리가 자바 플러스 DB 이거 하고 있는데, 여기에 JSP가 섞일 거예요. 근데 이 JSP는요, 프론트 관련 뷰, 화면단을 역할을 하는데, JSP부터 이 역할을 하는 애를 넣어줄 건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이거 말씀드린 적 있죠, 한번. JSP는 자바 서블리 페이지 혹은 자바 서버 페이지라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서버의 개념이 추가가 돼야 돼요. 서버의 개념이 추가가 될 거고, 그 서버가 추가가 되면 이게 추가가 된 것 때문에 구조가 바뀔 거고요. 컨트롤러의 구조가 이제 아예 바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얘랑 얘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제가 MVC 구조 제대로 말씀드릴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넘어오면 컨트롤러까지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넘어온 다음에 컨트롤러가 이 받아온 데이터 가지고 뭐 가공할 거 있으면 가공해서 누구한테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JSP한테 준다 그랬죠. 얘가 받아야 돼요. 얘가 받은 걸 가지고 화면에 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JSP 화면단이 하나가 생긴다 라고 생각은 하시면 되는데, 이 화면단 하나가 생기기 위해서 우린 서버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이 서버의 개념이 생기니까 컨트롤러 구조가 바뀌는 거고, 컨트롤러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방식도 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지금 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자바랑 DB 섞고 있는 이 과정 있죠. 이 과정까지는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JSP를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려움이 누적이 많이 되어 있으면 JSP 들어가도 난 여기서 어렵잖아요. 이미 이걸 헤매고 있으면 JSP를 당연히 온전하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가 바뀌고 또 해야 되는 패턴이 또 생겨버리니까, 해야 되는 그 일들이, 그 과정에서 이걸 고민하고 있을 새가 우리는 없어요 이제. 충분히 본인이 막힌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다 복습을 통해 뚫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충분히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 이제 수업 시작하고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20 며칠 동안 봐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다 보면 다들 많이 성장하셨어요. 이해하고 사용하고 이렇게 흐름을 읽어가고 하는 능력들이 다들 많이 컸거든요. 근데 아직 좀 덜 큰 분도 있고 좀 많이 큰 분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건데, 본인이 좀 부족하다 그럼 더 많이 해보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벽을 빨리 허무시고 이제 우리가 JSP를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거기에 좀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상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프론트 HTML과 CSS 배울 때 그때 걔네는 되게 쉬워요. 엄청 직관적이고 되게 쉬우니까 그거 하면서도 이거 부족하면 이거 채우세요. HTML이랑 CSS는 사실 복습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막 엄청 우리가 문법적인 걸 외워야 되고 사용법을 막 외워야 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거는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한두 번 더 써보고 수업에서 했던 거 한 번만 더 해보고 그냥 이렇게만 하면은 알아서 손에 익습니다. 크게 암기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고 이해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애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배우는 과정에서도 이게 DB 쪽이 부족하면 자바랑 DB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흐름 잘 파악하시고, 그리고 프론트가 끝나고 나면 이제 JSP 바로 들어갈 때 그때부터는 진짜 온전하게 JSP에 집중을 해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웹 개발은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JSP가 뭐 요즘 물론 JSP를 안 쓰고 있는 추세기도 하고 다른 걸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라서 이제 우리가 약간 뒤처지는 것처럼 JSP를 배우는 게 맞나 라고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자, 나는 서울에 있는 판교에 있는 뭐 큰 기업을 갈 거야 라고 하는 분이라면
그 정도로 목표를 잡고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JSP를 가르쳐 드리면요, 알아서 나머지 하세요. 그리고 이 정도 목표는 아니고 나는 내 실력이 그래도 뭐 이 정도는 되니까 뭐 대전권에서 혹은 서울권이어도 그냥 적당히 SI 들어가서 일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SI에선 얘가 제일 많이 쓰여요. 아직은 넘어가고 있는 추세인 거지, 아직 얘네로 되어 있던 프로젝트들이 다 갈아엎어진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네를 알면 어차피 얘네들도 쉬워요. 어차피. 그래서 수업은 얘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뒤에 뭐 뷰나 뭐 노드나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은 이제 본인이 관심 있는 분들이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면 돼요. 뭐 리액트도 그렇고 앵귤러도 그렇고 이제 그 프론트 쪽에서 다룰 수 있는 기술들이 되게 많아요.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넘어가고 있는 건데 어쨌든 네, 잠깐 잡담을 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다 만들었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코난 체크 하면 되겠네요. 아니면 얘부터 해도 되고. 뭐부터 하실래요? 코난 체크부터? 네, 코난 체크부터 해보죠. 그러면 얘를 50분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쉬는 시간 가졌다가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